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재정학 길잡이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세무사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책 모르시는 분 없죠? 바로 정병열 선생님의 재정학 연습. 이 두꺼운 책의 핵심만 쏙쏙 뽑아서 제가 아주 쉽고 명쾌하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우리 경제의 아주 중요한 축이죠. 바로 정부 지출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우리 워밍업 질문 하나만 풀어볼까요? 정부가 도로를 하나 짓는데 10억 원을 썼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 경제 전체가 딱 10억 원만큼만 좋아질까요? 어때요? 언뜻 생각하면 쓴 만큼만 좋아지겠지 싶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 안에 아주 재미있는 경제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 저랑 같이 그 비밀의 문을 한번 활짝 열어보시죠. 오늘 우리가 함께 탐험할 지도입니다. 먼저 정부 지출이 도대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정부 지출에 두 가지 다른 얼굴이 있다는 거, 또 그 돈이 어떻게 우리 경제에 퍼져나가는지, 마지막으로 세금과 만나면 어떤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핵심 정리까지 딱 이렇게 깔끔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도대체 정부 지출이 뭐고 왜 경제학에서 이걸 이렇게 중요하게 다룰까요? 우리 교재 245페이지를 보면 정의가 나와 있는데요. 어렵게 생각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정부가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돈을 쓰는 모든 활동, 이게 정부 지출이에요. 그런데 이 돈을 아무 데나 막 쓰는 게 아니겠죠? 아주 중요한 세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첫째, 국방이나 치안처럼 꼭 필요한 곳에 자원을 공급하고, 이걸 자원 배분이라고 해요. 둘째, 세금을 걷어서 어려운 분들을 지원하고, 이게 바로 소득 재분배고요. 셋째, 경제가 너무 뜨겁거나 차가울 때 온도를 조절해주는 역할, 경제 안정화 기능까지 정말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죠. 자, 그럼 정부가 쓰는 돈, 다 똑같은 돈일까요? 찬만해요. 여기에도 아주 중요한 구분이 있습니다. 정부 지출의 두 얼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봅시다. 교수님, 정부가 도로 만드는 돈이나 실업자한테 주는 돈이나 어차피 나라 돈 나가는 건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야, 바로 그거예요. 아주 좋은 질문. 오늘 수업의 핵심을 짚었네요. 이 슬라이드를 보세요. 교재 246페이지에서도 엄청 강조하는 부분인데 완전히 다릅니다. 정부가 도로를 만들거나 공무원 월급을 주는 것처럼 뭔가 물건이나 서비스를 직접 사는 걸 정부 구매라고 해요. 이건 말 그대로 생산활동이니까 우리나라 전체 생산량, 바로 그 GDP에 바로 딱 하고 더해주는 거죠. 그런데 연금이나 실업수당처럼 그냥 돈만 주는 거, 이걸 이전 지출이라고 하거든요. 이건 생산이랑은 상관이 없어서 GDP에 직접 들어가지는 않아요. 자, 그럼 예를 들어볼까요? 고속도로 건설, 국방비, 학교 선생님 월급. 이건 뭐죠? 그렇죠. 정부 구매입니다. 그럼 어르신들께 드리는 연금? 실업급여 같은 건. 맞아요. 이전 지출이죠. 이제 확실히 감이 오시죠? 자, 여러분, 집중하세요. 지금부터가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 아니, 어떻게 정부가 쓴 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경제 전체에 영향을 주는지, 그 신기한 승수효과라는 녀석의 정체를 샅샅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 교재 248페이지에 정말 기가 막힌 예시가 나와요. 자, 상상해 봅시다. 정부가 도로를 하나 쫙 깔려고 건설회사에 1,000만 원을 딱 줬어요. 학생 목소리, 교수님, 잠깐만요. 1,000만 원을 썼는데 어떻게 그게 5천만 원이 돼요? 이게 무슨 돈 복사 버그 같은 건가요? 그렇죠. 처음 들으면 다들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바로 경제학의 묘미입니다. 어떻게 이런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지는지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자, 딱 보니까 어때요? 분수 나오고 알파벳 나오고 머리가 좀 아파오죠? 괜찮아요, 괜찮아. 이 공식 전혀 어렵지 않아요. 제가 이 공식이 왜 이렇게 생겨먹었는지 하나하나 뜯어서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걱정 붙들어 매세요. 이 승수효과라는 마법을 이해하려면 딱 한 가지만 알면 돼요. 바로 한계 소비 성향, 줄여서 MPC. 어려운 말 같지만 진짜 쉬워요. 여러분한테 100만 원 보너스가 생겼어요. 그중에서 80만 원은 맛있는 거 사 먹고 20만 원은 저금했어요. 그럼 여러분의 MPC는 0.8인 거예요. 간단하죠? 새로 생긴 돈 중에서 얼마를 쓰느냐? 바로 이게 승수효과의 엔진입니다. 자, 이제 돈이 어떻게 여행하는지 한번 따라가 볼까요? 1단계.
정부가 건설회사에 1,000만 원을 쏩니다. 그럼 이 돈은 회사 사람들 주머니로 들어가죠? 2단계. 이 사람들은 MPC가 0.8이니까 받은 돈의 80%, 즉 800만 원을 어딘가에 쓰겠죠? 외식도 하고 장도 보고. 그럼 그 800만 원은 이제 식당 주인 마트 사장님의 소득이 됩니다. 3단계. 그럼 이 사장님들도 가만히 있나요? 또 그 돈의 80%인 640만 원을 다른 데 쓰겠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마치 호수에 돌멩이 하나 던졌는데 물결이 쫙 퍼져나가는 것처럼요. 자, 그럼 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소비의 파도를 전부 다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짜잔! 놀라지 마세요. 처음에 정부가 썼던 1,000만 원이 최종적으로는 무려 5천만 원의 소득을 만들어냅니다. 딱 5배가 뛴 거죠. 이게 바로 정부 지출 승수 효과의 힘입니다. 엄청나죠?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학생 목소리. 교수님, 근데요, 정부가 그 1,000만 원 쓰려면 우리한테서 세금 1,000만 원 걷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1,000만 원 뺏고 1,000만 원 쓰는 거니까 결국 효과 없는 거 빵 아니에요? 와, 지금 정말 날카로운 질문이 나왔어요. 맞아요. 그 생각을 해야 진짜 재정학을 공부하는 거죠. 과연 그럴까요?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우리 교재의 248, 249페이지 내용을 제가 보기 쉽게 정리했어요. 정부 지출은 소득을 5배 늘리는 플러스 효과가 있죠. 그런데 세금은요? 소득을 4배 줄이는 마이너스 효과가 있어요. 근데 뭔가 이상하죠? 왜 똑같이 5배가 아니고 4배일까요? 지출의 힘이 세금의 힘보다 조금 더 셉니다. 왜냐면 여러분 소득에서 세금으로 1,000만 원이 나가도 사실 그 돈 전부를 쓸 건 아니었잖아요. 어차피 저축할 돈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실제 소비가 줄어드는 건 800만 원부터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 미세한 차이가 엄청난 결과를 낳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정부가 세금을 1,000만 원 더 걷었어요. 그리고 그 돈을 고스란히 1,000만 원 더 썼어요. 들어온 만큼 나갔죠? 이걸 균형 재정이라고 하는데 과연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플러스 5와 마이너스 4가 만났습니다. 결과는 0일까요? 정답은 바로 1입니다. 정말 신기하죠? 교재 250페이지에 나오는 이 결론은 정말 아름답게까지 해요. 정부 지출로 5천만 원이 늘어나는 효과랑 세금 때문에 4천만 원이 줄어드는 효과가 만나서 최종적으로는 정확히 1,000만 원이 늘어나는 거예요. 즉, 정부가 세금을 걷어서 쓴 돈, 딱 그만큼 경제가 성장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균형재정 승수의 마법입니다. 자, 오늘 정말 중요한 내용들 많이 배웠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할 수 있으니 제가 핵심만 딱딱 짚어서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배운 거 딱 3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정부 지출은 GDP에 바로 들어가는 정부 구매와 그냥 돈만 주는 이전 지출 두 종류가 있다. 둘째, 정부가 돈을 쓰면 그게 돌고 돌아서 원래 쓴 돈보다 몇 배는 더 큰 효과, 승수 효과를 낳는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세금을 걷어서 그만큼 지출을 늘려도 경제는 쪼그라드는 게 아니라 딱 그만큼 성장한다. 이 3가지는 정말 중요한 거니까 꼭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그냥 끝내기 아쉬우니까 제가 생각할 거리 하나 던져드릴게요. 우리 교재 250페이지에 바그너의 법칙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거랑 관련된 질문이에요. 이상하게 나라가 잘 살게 되고 부자가 될수록 전체 경제에서 정부가 쓰는 돈의 비중이 점점 더 커진대요. 왜 그럴까요? 국민들이 더 많은 걸 정부에 바라는 걸까요? 이 질문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오늘 배운 내용이 훨씬 더 입체적으로 다가올 겁니다. 자,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